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왔는데 이게 다 윤심 일색이단 말이에요. 친윤 일색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여당 내에서 정말 용감하게 자기 세력들을 끌고 당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간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명계도 전 용기를 얻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독자 세력화 나선 이준석, 보수 20년이 뒤처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책을 지금 출간을 했죠. 그럼 출간을 하고 독자와의 순회 만남,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 독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데 천하용인과 플랫폼 정치를 좀 하려는 실험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독자와의 순회 만남에서 보수가 20년 뒤처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만 했을까요? 좀 더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된 다음에 한 2주 사이에 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받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제가 답변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입니다. 보수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제 나름의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대적으로 확장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세력들이 지역 기반으로 정치를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이 그 구도로 가가지고는 전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지역 구도로 가서는 보수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집권 후의 정책 방향이 지금 자기가 볼 때는 잘못돼서 20대가 지금 떠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본인만의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힘과 어떤 정체성 이런 면에서 좀 다른 면이 많이 있고 좀 과도한 측면이 많이 있었죠. 특히 이제 전당대회에서 천하용인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제 아바타를 내세웠는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좀 판을 흔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존재감을 내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본인도 겸허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가 하는 이야기랄지 어떤 과도한 측면이 좀 있지만 사실은 들어야 할 쓴소리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특히 이번 책 출간과 관련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세대적인 어떤 혁신, 그러니까 세제를 좀 확대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 구도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 뭐 이제 지금 하는 얘기 아니고 몇십 년부터 맨날 네.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원론적 이야기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좀 귀담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왔는데 이게 다 윤심 일색이단 말이에요. 친윤 일색이기 때문에 과연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보수층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이제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처럼 세대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탕평적인 측면이 좀 이루어져야만이 뭐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김기현 대표 체제의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좀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경호 위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20대 지난 대선에서 20대 2030 이 지지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오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계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멀쩡한 당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쳐냈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미는 사람들, 천하용인이라고 얘기하는 자기 세력들을 대표와 후보로 최고위원으로 내세웠는데 한 사람도 선택이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럼 어떻게 더 앞으로 당이 같이 있죠? 그러나 본인은 보수정당을 자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수정당의 진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그 세력들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총선은 1년 앞으로 다가왔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박지원, 이인규, 이준석 다 책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내년 1년
총선 앞두고 지금 제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 저렇게 고고한 얘기를 하고 다니면 동시에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와 내 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저는 당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2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의 20대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여러 분석들을 해주셨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제가 보기에 최근 2주 사이에 지지율 추락은 강제징용 해법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별로 뭉개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반감 하나. 그리고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해야 돼? 이거 정말 직장의 문화를 대통령이 아는 거야? 라는 20대들의 반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만회할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준석 대표가 대변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더 용감하게 정당을 새로 만드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의 여당 내에서 정말 용감하게 자기 세력들을 끌고 당을 만들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해 나간다면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명계도 전 용기를 얻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정당 정치는 거대 정당 두 곳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 그거의 우산 아래 다 지금 향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당이 발전을 할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용감하게 다른 행동도 같이 해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네요. 네, 지금 분당 창당을 권하는 윤경호 위원님의 말씀을 또 들어봤습니다. 또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까지도 또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